네, 이렇게 좋은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지금 올해 45인데요. 저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8년 동안 일을 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잠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직무지도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장애를 가진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을 일을 하는 일을 이제 같이 케어하고 동료 지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이렇게 불러주신 강동구 이제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그 모든 스태프 분들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강의를 먼저 가족들 당사자분 계십니까? 네, 가족들이신가요? 전부 다? 전부 가족들이세요? 네. 저는 가족 아닌데. 그러세요. 당사자분이시고요. 나머지 분은 가족들이신가요? 네. 그럼 가족분들이 좀 더 오셨는데요. 먼저 저희 그 가족들 얘기도 하고 당사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이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8년 10월 말쯤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했는데 책을 좀 어디서 이렇게 광고라도 보신 분 계신가요? 따로 보신 분은 없으시죠? 제가 책을 못 들고 왔는데 저 이제 시중에 이제 책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기까지 제가 좀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알려지고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과 그리고 제가 병이 있었던 당사자라는 거를 이제 알려져서 제가 겪게 되는 이제 좀 약간 핸디캡이라든지 또 아니면 장점적인 부분도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긴 한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국 현실에 저 같은 이제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때 이제 국가적인 이런 지원과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현실이 너무 당사자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구조로 아직까지 많이 되어 있고 인식 개선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가 저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좀 소개하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수록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증오와 불통에서부터 시작됐다. 사실은 한 가지 원인이라 볼 수 없지만 기질적인 요인과 심리 사회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들이 맞물려서 정신질환이 생기는데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어떤 소인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나타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를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을 통해서 가정 속에서도 회복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감사에서 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신질환의 문제가 제가 회복되었던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걸 시작하면서 요즘 이제 많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점 정리해서 좀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감하실 것도 있을 건데요. 지금 사회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정신질환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비슷한 비율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더 복잡하고 SNS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웃과의 단절 같은 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더 정신질환의 문제와 가족 해체적인 부분들이 생겨서 더 정신질환의 문제가 더 커졌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 교류가 없고 아파트가 있으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서로가 분리된 그 가정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혼자만의 고립이 됐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고립됐을 때 정신질환을 유발하는데 10명 중 3명 정도가 유병률을 갖고 있어요. 평생 걸릴 유병률인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병을 알고 나를 알면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백했던 것 같이 좀 심각한 조진 질환자였습니다. 예. 병명은 양극성 장애 1형이었고요. 조증과 망상과 한청을 동반하는 그런 질환을 20대 초반에 심하게 겪고 그 어떤 변화를 한 10년 정도를 되게 심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뭐 F 코드를 받으면 사회 낙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갈 때도 의료보험으로 하지 않고 일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오고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생기는데 F 코드가 어떻게 보면 사회 낙인이 돼서 뭐 다른 코드도 나오긴 했지만 일단 약을 먹고 이제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 F 코드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편견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작은 염려와 진짜 어릴 때 제가 좀 염려 걱정 검심이 많았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그런 당사자나 그런 분들 보면 자녀들 생각해 보면 되게 예민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고지식하고 굉장히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저도 좀 그런 성격이었고 학교 생활은 좀 모범적으로 해서 뭐 모범생이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그런 아이일수록 착한 아이일수록 이상하게 그렇게 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해서 그리고 나만의 감정을 잘 소통하지 못해서 제가 또 잘 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는 심성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쉽게 잘 느끼고 외부의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소인을 가진 아이들이 정신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감정, 그런 정신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감정들이 벽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케이스에서